네,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오전. 오늘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힉소스 왕조가 급격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통치로 이집트의 18왕조가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고 노예화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화하기 그 초기에 약 한 이집트 18왕조가 통치한 지 30년째 됐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그 아주 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인구수를 줄여보고 노예화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 압박 정책이 나와요. 노예화 정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하고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한 30년 됐을 때 야세렛 책의 기록과 야사렛 책의 역사 또 역사책에 기록된 연대기를 합성한 연대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우선 1580년에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3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또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을 완전히 3년 동안 해서 멸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쟁 끝에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완전히 그냥 제거하고 18왕조가 통치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이집트 18왕조의 통치자 연대표를 했고 역사서를 참고를 했어요. 역사서는 관련 자료 출처가 이스라엘 역사 해가지고 두 번째 판 존 브라이트가 저자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가 이렇게 돼 있고 필라델피아 미국 1952년 페이지는 62페이지에 106페이지에 힉소스 왕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을 했다. 1585년.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면서 바로 그냥 종결이 돼버리는데 그 이후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그 이후 딱 1년 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18왕조의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의 하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이때부터 하이집트는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는 1580년 한 3년 후까지 계속 쫓아가서 가나안의 사루헨이란 요새까지 잔당들을 다 완전히 멸절을 시켰다. 1500년 한 3년 더 걸린 거니까 여기 하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가 있는 하이집트는 요때 아주 완전히 다 떨려났고 또 가나안의 사루헨이라는 여기는 이제 또 그들 본거지이기 때문에 아마 척결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걸렸고 1580년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3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은 요새까지 추격해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가 108년 존속을 했는데 역사책에는 이렇게 존속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108 힉소스 왕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후기에 청동기 후기면 요쪽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것이 1540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약 한 30년 정도를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40년 정도. 요즘에 계산한 태양력하고 그 당시 역사책을 기록하기 전에 그때 하고 계산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지 약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중요한 것은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시대 18왕조의 초기 18왕조의 통치자들의 왕의 기록 순서들 통치자의 기록이 있는데 그 통치자의 그 통치 기간이요 뒤죽박죽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온 것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 때에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들이 이제 섭정왕을 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후임자는 요 사람일 거다. 요 사람 투투모 1세 또 투투모 2세 투투모 3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놨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을 기준해서 섭정왕이 분명히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2명은 그 단독 통치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아흐모세라고 아모세 이렇게 해요. 역사책에서 나오는 대로 아모시스라고 돼 있고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통치했다고 그러고 25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 사람은 단독 통치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 수도 아바레스 퇴각할 때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는 그대로 25년 동안 통치했고 힉소스 왕조를 하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또 팔레스타인 추격을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시켰다. 그리고 아모세의 형제 까모세가 18왕조의 설립자다. 그래서 까모세하고 아모세하고 했는데 까모세가 병으로 이제 사망했는데 일단 사망을 해서 그 형제 아모세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서 왕으로 해서 까모세는 18왕조 설립자고 이집트 18왕조는 요때에 246년 동안 존재했다 그러는데 역사책에는 한 250년도 이렇게 해서 존속한 걸로 이게 기록하고 있고 역사책의 기록 섭정을 포함한 역대왕의 통치 순서 플러스 야세르책을 근거로 해서 통치자의 그 연대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집트 18왕조 첫 번째 왕으로는 아모세 통치 기간은 제가 다시 정리한 그 기간이 1592년부터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또 1년 후에 요셉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루에 있는 그 요셉까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토벌 작전을 벌여서 완전히 멸절을 시킨 때가 요때. 그 다음에 요때는 이 왕이 이제 늙어서 사망했던 자관 25년, 요때부터 요때까지 25년 통치하고 요 끝났을 때. 그래서 요 왕은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냈다. 자, 두 번째 왕으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됐고 아멘호텝 1세라고 이렇게 됐고 요 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통치를 못했어요. 총 1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총 13년. 요때 사망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야세르책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는 35살로 사망한 거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찍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아멘호텝 1세의 미라를 요즘의 기술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몇 세쯤에 사망했을까 봤을 때 35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멘호텝 1세로 해서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가 쪽의 아들 같아요. 외가 쪽. 그래서 친자라기보다는 외가 쪽의 사람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좀 달라요. 왕의 이름이. 그래서 22에서 35살까지 이렇게 돼 있고 13년간 통치했어요. 그렇지만 야세르책에는 분명히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 메롤이 이제 20살에 왕이 됐다고 해서 1554년부터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왕의 이름이 좀 다른 거를 봐서는 이 사람은 이제 투투모세 1세라고 이렇게 메럴 왕은 개인적인 이름이고 여기는 개인적인 야세르책에 계속 나오는 메럴 왕으로 계속 나오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것이 투투모세 1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죠. 이 사람이 친아들이면은 아멘호텝 1세면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호텝 2세는 한참 뒤에 이제
공주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메롤 투트모세 1세라고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투트모세 1세는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에서의 후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야곱의 후손을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제 그 복수, 그러니까 원한에 의한 그 전쟁으로 해서 쳐들어왔어요. 80만 명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요 사람이 그때 왕이었는데, 요때 쳐들어왔으니까 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수도 서울에 있었고, 그 쳐들어온 그쪽 지역은 뭐 부산쯤, 목포나 부산쯤 되는 그런 좀 거리가 있는 데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30만 명의 애굽 사람들이 출전해서 완전히 패전하고 도망갈 때에 150명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대타로 나가서 80만 명을 격퇴했어요. 그래서 그 격퇴하고 돌아오면서 도망간 30만 명, 그의 일부 200명을 길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80만에 싸워서 우리는 숫자가 작은데 그렇게 전쟁에서 도망쳐서 갈 수가 있냐서 200명을 죽일 때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하고 도망가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죽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왕으로 막 시작할 때 그런 전쟁이 있었던지 하여간 그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래서 메롤 왕이 투트모세 1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그 인구수를 줄여보려고 할 때 그런 그 기록이 나와요. 과거에 이스라엘 150명이 우리 도주하는 애굽 사람들을 길에서 쳐 죽인 거, 200명을 쳐 죽인 거, 그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자, 투트모세 1세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약 한 55년 정도 되는데,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됐고 75세까지는 단독 통치를 했어요. 75세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는 자기 아들, 딸, 첩의 자식 서자를 내세워서 10년 동안, 이제 섭정왕으로 시켜봤고, 또 서자를 내세워서 자기 큰딸 바띠아 공주로 혼인을 시켰어요. 혼인을 시키기 위한 그 이제 섭정왕을 세워줬고, 10년 후에 또 하셉슈트 여왕으로 20년 동안 또 섭정을 했고,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섭정왕이 2명이나 여기서 대리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요 이후로는 섭정왕이 요때에는 없었는데 죽기 3년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알고 3년 전에 급히 후계자를 선택했는데, 메롤 투트모 1세의 두 번째 아들을 선택해서 요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17살부터 20살.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할 때가 114세로 사망했는데, 3년 전부터 투트모세 2세, 아디캄 투트모세 2세를 훈련시켰고, 또 투트모세 1세는 총 94년 동안 통치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4년. 그 다음에 1554년부터 1460년에 요 사람이 죽었어요. 자, 섭정왕 투트모세 2세,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75세부터 85세까지 요 왕이 살아있을 때 10년 동안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시켰고, 그래서 섭정왕으로 투트모세 2세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10년 동안 20살에서 30살까지 섭정왕의 바지사장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섭정여왕으로 하셉슈트 여왕이 있는데, 통치기간이 이렇게, 역사책에도 통치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52세에서 72세까지 섭정여왕으로 바띠아 공주 큰 딸이 이렇게 대리 통치를 했어요. 이때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20년 섭정왕 이후에도 계속
자기 실세로 해서 바티아 공주가 실세로 해서 뭐 대리 통치 겸 뭐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20년 섭정한 걸로 돼 있지만 이때까지도 자기가 이제 실세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죽기 전에 3년 전에 후계자를 내셨는데 이제 요 단독 통치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요 사람은 그래서 요때까지는 3년 동안 후계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이제 받았고 섭정으로. 그래서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죽기 3년 전에 투투모세 1세의 후계자로 책정해서 그의 둘째 아들 투투모세 1세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아디캄을 17세로 해서 후계자로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면은 하셉슈트 여왕의 어린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하셉슈트가 무남동녀 공주라고 했지만 그 한참 지나서 한 62년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후에 친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아들이 3명이나 생겼고 그 중에 둘째 아들로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됐고, 이제 그 다른 역사로는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을 한 후 도망을 가서 구스의 통치자 키키아누스의 야전 부대 쪽으로 도주를 해서 거기서 9년 동안을 지내게 됐다. 그리고 9년 동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9년 동안을 지내게 됐고, 모세가 18살에 도망가서 27살까지 구스 진영의 야전 부대에서 동고동락을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1460년에서 1450년까지 아디캄이라고 야셉스에 계속 나오고, 요 사람은 투트모 3세인데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요. 10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0살에서 30살까지. 근데 그 중간에 문둥병이 걸려서 24세부터는 문둥병 치료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통치를 못했다고 보고, 그 큰 누나, 장녀, 바티아 공주가 대리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봐준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 문둥병으로서 그냥 갈아치우고 뭐 또 하셉슈트가 다시 또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걸 안 하고, 큰 누나니까 자기 어린 동생이니까 어린 동생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해서 쭉 왕을 갈아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문둥병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뒤를 봐준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1499년부터 1460년까지 모세가 27살에 키키아누스의 그 왕이 사망을 해서 요때 구스의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을 했는데, 40년 후에 요때는 이제 명예퇴출을 당했어요. 명예퇴출을 당하고 메롤 투투모세 1세가 먼저 사망하고 또 명예퇴출 당하고, 같은 시기지만 메롤 투투모세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66세쯤에 퇴출당하고 이집트 고향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아직 그 후계자 아디캄 투투모세 3세가 20살에 통치 시작한 직후여서 아마 그 출입국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는지 미디안 후손, 미디안 땅으로 가서 루엘의 땅으로 가서 루엘 딸들을 도와줬다 해서 거기서 루엘 딸들을 알게 됐어요. 결국 루엘의 집안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지하 감옥에서 모세가 보호가 뭐 다른데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고, 그동안에 이제 모세가 10년 후가 됐을 때 아디캄이 이제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찾는 사람이 없고 또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풀려났고, 그동안에 아멘호텝 2세가 아디캄 투투모세 3세 후계자로 공주의 아들, 공주 하셉슈트 여왕의 큰 아들 아멘호텝 2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사람이 1450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1448년에는 모세가 78세 출애굽을 준비하러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요 왕이 아멘호텝 2세가 2년차 왕이었고, 또 모세 80세에 출애굽 준비해서 2년 동안 꽉 찼을 때, 그때 출애굽할 때 왕이 1446년 아멘호텝 4년차 통치자일 때, 요 2년 동안 출애굽을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 2년 동안. 그러고
모세가 거의 한 80세가 됐을 때 1446년쯤 됐을 때 10가지 재앙이 몰아닥쳐서 결국 여기가 이제 손을 들고 다 빨리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죽고 나서는 6번째 왕으로 투투모세 4세라고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하는데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9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요 위에 왕이 요 사람이 아메노텝 2세 친아들이라면 또 아메노텝 3세라고 이렇게 되지만 역사학자들 붙여놓은 건 투투모세 4세라고 봐서는 요 사람이 투투모세 3세의 아들이 아닌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큰 누나 하세슈트의 큰 아들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게끔 해서 26년 동안 통치하고 다시 이게 되돌려진 것 같아요. 투투모세 직계로다가 이렇게 되돌려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야셀의 책의 63장에 나오는 역사 기록하고 또 일반 역사 책에 나오는 통치자들의 이름과 통치 시기를 합성한 추정 연대표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왕 1592년 1567년 아흐모세 1세 18왕제 설립자고 25년간 통치했다. 아흐모세는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요때 이집트 18왕조를 설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서 힉소스 왕조의 군대가 힉소스 왕조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공격했으나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에 그 1년 후에 본격적으로 하이집트를 공격해서 힉소스 왕 영토를 공격했고 1584년에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 81세가 전사했다. 요때 전사해서 이게 요 사람은 이제 누구냐 하면 요셉이 29세 때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준 파라오 요 사람의 둘째 아들, 첫째 장남은 요때 사망을 하고 둘째 아들의 출생에서 요 사람이 81세로 전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왕조가 이제 하이집트를 이제 딱 장악하고 나니까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을 궁전을 지어라 해서 1584년에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강제 동원해서 이 왕궁을 지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자, 그 후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이 남쪽 16km, 팔레스타인의 부에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헤는 요새까지 힉소스 왕조의 군대 잔당들을 이제 격퇴를 시켜서 완전히 멸절이 됐다. 그 후에 13년까지 18왕조의 창시자 설립자가 통치하고 그때 사망을 했다. 요때 사망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의 기록대로 이렇게 아흐모세 25년 통치 역사서의 자료, 그 다음에 둘째 왕으로는 아메노텝 1세가 13년 동안 통치하고 1554년에 큰 전쟁이 나서 전사를 했는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수도에서 그냥 아파서 사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메노텝 13년 통치에 전사했고 35세로 사망했다. 그 아들이 메롤 왕 투투모세 1세가 20살의 왕이 됐다고 야셀의 책에 6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셀의 63장 4절을 인용해보면, 야셀의 책 63장 4절을 인용해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02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요때고 거기서 102년을 빼면 1554년이 돼요.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의 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메노텝 1세가 그때 죽었다. 그래서 아메노텝 1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1554년에 전사했다. 그때는 완전히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사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사망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의 아들 메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투투모세 1세 20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그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야곱의 12아들 자연사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세 번째 야셀의 책 63장을 기본으로 연대표 작성해서 세 번째 왕으로 1554년부터 1499년까지 55년 동안 단독 통치 55년.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20살의 왕이 돼 75세까지 팔팔하니까 단독 통치를 했고, 그 이후로는 그 이후 2명의 섭정, 자기 아들, 딸들 내서서 섭정해서, 그러니까 야세 63장 기록대로 투투모세 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섭정, 자기 아들 75세 이후로는 섭정을 세워서 총 94년 동안, 요때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메노텝 1세의 아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총 통치기간 이렇게 94년 동안, 그리고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에 114세로 사망했다. 1529년 발람이 67세에 이집트의 메럴 왕 투투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을 왔다. 인구 억제 정책을 조언해서 요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몽땅 다 강에 갖다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때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을 했다. 아론이 집에서 출생을 못했고, 그 전에 요거는 모세가 출생하기 3년 전 얘기고, 또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에도 투투모세 1세가 그 현임 자합의 그 조언을 해서 조산원들을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거 조산원이 말하기를 이미 벌써 죽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출생아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았어요. 조산원들이 겁이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그 실패를 했고, 또 2년 후에 발람이 67세로 여기 와서 이제는 아예 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아직 왕이 명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요. 1529년 발람이 67세의 조언대로, 발람의 조언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폈고, 요게벳이 127세로 들판에서 아론을 출산했고,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 만에 출생했고, 모세가 출생한 3년 전에 아론 형이 출생했다. 1523년 모세가 3살 때에 왕의 메로투투모세 1세 51세의 왕관을 벗겨서 자기가 쓴 죄로 모세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때 73세가 모세 3세를 죽이라고 이렇게 조언했던 그 기록이 있고, 1513년 1511년 모세가 13살에서 15살까지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모세가 마수사 발람을 죽이려고, 요때는 아마 안식일을 지정해 준 것 같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친하니까 안식일도 지정해 주니까 높이 이제 봤어요. 모세를 아주 잘 봐가지고, 너 어렸을 때 이 발람이 너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아주 이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을 했다. 그래서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때 도망을 가지고 구스 땅의 키키아누스의 성읍에, 구스 아라비아 중부에 있는 그쪽으로 모세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 요때 도망간지 모르지만 그 젊었을 때 아주 팔팔해서 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요때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도망갔다. 자, 1513년, 1511년, 1509년. 마수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요때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키키아누스의 성읍에서 조언자로 4년, 여기서부터는 4년, 여기까지 반역을 할 때니까 요때까지 4년, 또 짧게는 2년, 그래서 4년, 2년 동안 조언자로 이렇게 활동한 후에 키키아누스가 전쟁을 하느라고 밖으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나갔을 때 그 성 내부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요때 반역을 해서 성을 다 걸어 잠그고 또 성을 또 증축을 하고 해서 키키아누스의 군대하고 이 사람들의 성 안을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아주 성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이제 지가 거기서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법 통치를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키키아누스 군대가 외부 출정,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을 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때에 1509년 그때 반역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키키아누스의 구스의 성읍의 내부에서 반역을 해서 구스의 성읍을 불법 점거 통치를 했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런데 모세가 요때
18세 살인 후 구스 땅으로 도주했어요. 요때 반역을 먼저 하고 구스 땅으로 도주해서 메르투트못의 66세 요일을 명령을 피해서 모세를 잡아주기라는 그 차례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고, 또 구스징에서 구스 외곽의 야전 부대로 끼끼아누스의 조언자로 요 모세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8세에 모세가 18세, 여기는 18세부터 27세까지 이렇게 거기서 끼끼아누스 군대하고 야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군인은 아닌데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1502년 1499년 투투모 1세 첩의 자식 투투못의 1세 본처 알바라니스, 투투못의 여기는 첩이 아니고 본처예요. 여기 첩이 아니고. 자, 투투못의 본처가 살아있어서 요거 좀 낼게요. 여기 본처 투투못의 1세 본처 알바라니스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처는 없고, 첩에게서 출생한 서자 섭정왕 무명,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투투못의 2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견습기간 3년 동안 바띠아 공주와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섭정왕으로 무명이지만 투투못 2세라고 이렇게 역사 기록책에 나와있고, 최근에 무덤까지 확인했어요. 요 사람이 무덤이라고. 그 다음에 1502년 바띠아 공주가 39살에 혼인했고, 베달은 어린 남동생 투투모 1세 첩에게서 출생한 첩의 자식, 본명은 기록이 안 됐는데 섭정왕으로 투투못의 2세라고, 견습생일 때 17세 정략 결혼했고, 왕과 내부에 혼인해서 22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결혼을 시켰고, 출애굽 시 모세가 80세였을 때, 아론이 83세였을 때 모세 양 어머니 하십슈트 공주, 바띠아 공주 섭정 여왕의 출신이고, 하십슈트가 95세일 때 공주의 장남을 대동하고 아메노텝 2세를 대동하고 56세를 대동하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 그 기록이 야살의 책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자, 1499년 1400년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끼끼아누스가 사망해서 끼끼아누스의 후임으로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했다. 그래서 1499년 메르투트못의 1세 75세가 젊었을 때 55년 동안의 단독 통치를 끝내고, 이제 아들하고 첩의 아들이나 첩의 서자 출신 섭정왕으로 요 사람을 내서 10년 동안 투투모 2세라고 해서 바지사장 내서 섭정왕으로 시켜주고, 자기 큰딸 바띠아 공주를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띠아 공주가 실세로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20년 동안 섭정 여왕으로 큰딸을 내세워서 하십슈트 공주, 하십슈트 여왕이라고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투투못의 3세 94세의 노년의 본처 알바라니스에게 출생한 둘째 아들, 이제 후계자로 세 번째 요 단독 통치가 돼요. 그래서 아디캄 투투못의 3세 단독 통치에, 요게 단독 통치, 요 사람이 출생을 했다. 1499년 섭정왕 투투못의 2세는 공주 바띠아 베달은 어린 남동생이고 첩의 자식이고 바띠아 공주의 남편이면서, 투투못의 2세는 바지사장 바띠아 공주 22살이나 나이 많은 하셉슈트가 10년간 실권 행사를 했다. 섭정여왕으로는 그러니까 요 섭정왕이 2명이나 있는데, 투투못의 2세나 하셉슈트 여왕은 섭정이에요. 그러니까 투투못의 1세 다음에는 요 투투못의 2세라고 해서 첩의 자식이지만 섭정왕이고, 여기까지 섭정왕이고, 그 이후로 투투못의 1세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의 병으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급하게 죽기 3년 전에 본처의 자식 알바라니스에게 출생한 그 두 번째 아들 투투못의 3세 아디캄 투투못의 3세를 후계자로 완전히 내세워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남동녀였던 바띠아 공주 외에 공주 여동생 1명, 또 남동생 3명 중에서 둘째 어린 남동생 아디캄을 후계자 투투못의 3세 통치기간 단독 통치, 이렇게 결국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1499년 섭정왕 투트모세 2세가 섭정했을 때 이렇게 10년 동안 바띠아 공주의 남편이고 또 베다는 이제 동생이었어요. 이때는 섭정여왕 하셉슈트 여기 섭정여왕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통치 기간이 있긴 있지만 뭐 후계자로 단독 통치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통치한 거기 때문에 섭정왕으로 해서 실제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섭정 없이 공주가 실제적인 대행을 했고 역사기 섭정 여왕 하셉슈트 통치기간 이렇게 여성의 통치기간 22년을 기록하는 역사책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살이 썩어 들어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요때 사망했고 3년 전에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후계자를 내세워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고 요때부터 아마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요때는 진짜 이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 요때 사망을 했어요. 자, 아디캄이 요때부터 3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받았고 바띠아 공주의 둘째 어린 남동생 나이 차이가 많은 투트모세 3세 견습 기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사망했고 아디캄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투트모세 3세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단독 통치 10년 동안. 그렇지만 요 사람도 요때부터 문득병에 걸려서 투트모 4세가 24살 문득병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요 사람은 얼마나 독했냐면 벽돌 생산 작업 할당량을 못 채우는 경우 270명이나 되는 어린 애들을 건축자재로 대체로 시켜버렸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투트모 3세의 상처 부위 문둥병의 치료 방법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야셀의 책에 76장 29절 그 왕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애들,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슴부터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와서 매일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의사들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재앙이라면은 그 왕이 이제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의사들도 당연히 죽는 거니까 왕의 그 병을 치료를 못했으니까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어린애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파라오 투트모 3세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고 만일 어린아이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치료 방법에 의해서 375명을 갖다 살해를 했고 상처 부위 방법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의 왕의 의사들 치료 방법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해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아디캄 투트모세 3세를 괴롭혔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디캄의 악성 위종양, 아디캄이 또 위종양, 위암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화했다. 투트모 3세가 위암과 문둥병 아주 짬뽕해서 1450년에 아주 문둥병으로 문둥병만 아니라 위암까지 곁들여서 아주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50년에 네 번째 파라오 아디캄이 30살로 투트모세 3세가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하셉슈트의 큰아들 다섯 번째 왕 아멘호텝 2세가 요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메롤 왕 투트모세 본처의 아들 친자 중에는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어려서 큰 딸 바띠아 공주의 장남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고 출애굽 요청 시 바띠아 공주가 95세 아멘호텝 2세를 대동하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러 고센 땅까지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하라고 독촉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야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허가 야셀의 책 80장 49절 인용해 보면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 공주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18살까지 양아들로 입양 키워준 양 어머니가 아들 파라오 55세 아멘호텝
1세, 출애굽 당시 56세로 추정하고 1420년까지 통치했고,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거주지로 갔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그래서 야세르책 80장 50절에 보면 공주 하셉슈트 여왕, 전직 여왕이에요. 역사 기록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바띠아 공주가 이때 섭정왕을 지냈고, 메롤투트모세 요 노년 시기에 출애굽 직전에 모세를 찾아가서 아메노팁 2세를 동반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말하되, 내가 너 모세에게 행한 선,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서 모세 18살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키워준 거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것이냐. 너가 너를 기르고 너를 키운 나 양어머니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투트모세 1세에게 살이 썩어 들어간 병으로 또 사망을 했고, 어린 남동생 네 번째 통치자, 여기는 세 번째 통치자, 여기는 메롤투트모세 1세는 세 번째 통치자예요. 여기는 자, 네 번째 통치자 투트모세 3세 어린 남동생에게도 문득병으로 사망했지만, 이렇게 해서 무남동녀 장녀 바띠아 공주라고 처음에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하셉슈트 여왕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린 여동생이 아쿠지라는 여동생이 한 명이 더 출생했고, 어린 남동생 3명 중에서 출생했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 첫 번째는 오스리는 10번째 제왕 때 장대 사망을 해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1499년 모세가 27에 66세까지 키키아누스가 병사 사망을 해서 구스 땅을 모세가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했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이후에 모세가 구스 땅에 대리 통치 40년 명예퇴출 당했다. 이렇게 1460년 메롤투트모세 3세 94년 동안 통치 114세에서 사망했고, 또 모세가 66세에 구스의 대리 통치자 자리에서 명예퇴출 당했다. 또 후속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가 요때 사망, 요때 10년 통치하고 요때 30살에 사망했어요. 20세부터 30세까지 통치하고, 또 모세가 66세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디카미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이국 불어로 해서 미디안 땅에 루엘의 집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66세에서 76세까지 10년 동안 보호감호,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보호감호,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아디캄 투트모세 3세 문득병으로 요때 사망했다. 요때 보호감호 동안에 투트모세 3세가 아프고 해서 결국 요때 사망을 해서 모세가 76세에 아주 자유롭게 풀려났고, 모세 76세 루엘의 집에서 완전히 보호감호 해제, 자유로운 생활하고, 모세가 76세에 시보라하고 혼인했다. 젊은 총각 수준의 모세가 76세, 장인 루엘 126세, 이때 시보라 80세, 시집 못 간 노처녀 정도로 보고, 요때 모세가 76세에 혼인을 해서 모세가 두 아들 장남 게르솜과 차남 엘리에셀을 출생했고, 출애굽기 2장 22절, 출애굽기 18장 3, 4절, 역대상 23장 15절, 역대상 26장 24절, 모세가 76세부터 78세까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목동을 2년 동안 했다. 목동을 이제 창세기만 보고 또 출애굽기만 보면 도대체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보냈나,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 루엘의 집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목동은 불과 2년밖에 하질 못했고, 모세 소명이 78세에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또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마중을 낳았고, 시보라 모세의 아들 2명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 출애굽기 18장 3, 4절,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모세 양혼이 바띠아 공주의 장남 아메노테가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10가지 재앙이 요때
요때 거의 가까웠을 때 2년이 거의 가까이 찰 때 열대까지 재앙을 보냈고 모세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가 장남 5번째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6세를 대동하고 고센 땅에 있는 모세를 야밤에 찾아서 애굽에서 빨리 떠나가라고 독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장남 플러스 하세큐트하고 95세 할머니하고 또 그의 큰아들 아메노텝 2세가 같이 모세를 만나러 와서 모세한테 빨리 출애굽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야밤에 급히 출애굽 이집트를 나아갈 준비를 해서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출애굽한 후에 모세 장일 미디안 사람 루엘이 시보라 84세 2명의 아들들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했다. 출애굽이 18장에 나오는 얘기. 또 1440 루엘이 130세에 시보라 2명의 아들들은 미디안 땅으로 귀가를 했다. 대략적으로 약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보라가 한 2년쯤 후에는 시보라가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모세가 81세, 82세 후처, 분명히 첩이 아니고 후처예요. 요 사람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면 후처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했다. 모세가 82세 아론 이렇게 하고 미리암이 요때에 모세를 비방하다가 아주 되게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미리암이 아주 호되게 혼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